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이고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동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만난 한 사람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견례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럽고도 극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땀범벅 등산복 차림으로 상견례장에 나타난 저를 보고 예비 장모님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지, 그리고 진심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견례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저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지은이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뵙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 봤자 계속 뒤척이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산, 북한산 자락을 짧게 다녀오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등산로로 들어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진심을 보여드리면 돼.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은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준아, 우리 엄마가 좀 전통적인 분이셔. 가문이나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괜찮아. 이해해. 근데 아빠는 완전 다르셔. 아빠는 사람 자체를 보시는 분이야. 준이 만나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저는 지은이 아버지, 예비 장인어른께 한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신 장인어른은 따뜻하셨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대단하네.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하네. 그 말씀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상견례도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절벽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흐릿한 새벽빛 속에서 누군가 바위 사이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 불렀나요? 네, 오는 중인데 시간이 걸린대요. 산악구조대도 출동했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에는 항상 비상용 로프가 있었습니다. 등산을 자주 다니면서 익힌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위험해요, 전문가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프를 나무에 단단히 묶고 안전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5분쯤 걸렸을까요? 마침내 부상자에게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서준입니다. 괜찮으세요? 장인어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곧 구조대 올 거예요. 버티세요. 우리 집사람. 네. 심장이 약해. 놀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위로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빨리 불러주세요. 의식 없으십니다.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산악구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장인어른을 들것에 고정하고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응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예비 사위입니다. 연락처 아세요?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약해. 놀라면 안 돼. 제가 지금 전화하면 장모님이 너무 놀라실 겁니다. 병원 도착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장인어른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괜찮으시길.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리 골절과 타박상이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제야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반. 상견례는 11시였습니다. 집까지 가서 옷 갈아입고 오려면 불가능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견례를 취소해야 할까?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직 수술 중이시고 지은이와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상견례장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택시를 타고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땀범벅 머리, 흙과 먼지로 더러워진 등산복, 손에 묻은 피. 저는 물티슈로 얼굴과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설명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장인어른 일인데.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11시 정각.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예약된 룸에는 지은이, 장모님, 그리고 지은이의 언니 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서준 씨, 지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죄송해. 급한 일이 있어서.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게 무슨 꼴입니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설명,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상견례입니다. 상견례. 장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준 오빠가 무슨 이유가? 지은아, 넌 조용히 해. 어머니가 말씀하시잖아. 지은이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부도 저를 째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고아 출신인 것도 참아줬어요. 우리 지은이가 좋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상견례에 등산복을 입고 나타나다니.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 출신인 것도 참아줬다는 말.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 준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주세요. 오늘 새벽에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이 결혼 전 반대합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 들어.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가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데 이렇게 예의도 없으면 어떡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인어른이 다치셨다고 말하면? 하지만 장인어른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약해. 놀라면 안 돼. 만약 제가 지금 장인어른이 산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심장이 약하시다는데. 이 자리에서 충격을 받으시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 오빠, 무슨 일이야? 말해봐. 미안해, 지은아. 나중에 설명할게.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장인어른은 괜찮으시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지은이와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걸까요? 문득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음료수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늘 불편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렀거든요. 혼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밝게 웃는 여자였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아, 네. 저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저도요. 음료수 파티 하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밝고 솔직했습니다. 저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이 엄청 보호하셔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집안도 좀 빡빡하고. 그러시구나. 서준 씨는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역시 이상하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자유롭게 사셨겠네요. 부러워요. 네. 제 부모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세요.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랑 만날지. 가끔은 숨이 막혀요. 서준 씨는 자유롭게 결정하며 사셨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다른 시각을 접했습니다. 제 처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자유라기보단 외로웠어요. 외로움과 자유는 한 끗 차이죠. 아마.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이는 비싼 식당 대신 제가 좋아하는 국밥집을 골랐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다. 준 오빠가 추천한 곳이 제일 좋아요. 정말. 네, 진심 담긴 추천이 느껴져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이에게 고백했습니다. 지은아, 너 좋아해. 알아요. 네. 제가 먼저 좋아했거든요. 준 오빠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아, 내 부모님이 날 받아들이실까? 물론이죠. 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걸요. 하지만 난 고아야.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을 처음 뵌 날이 기억났습니다. 지은이가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서준 오빠예요. 장인어른은 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서 와요, 서준 씨. 지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러요. 자, 앉아요. 장인어른은 제 이력을 물어보셨습니다. 고아원 이야기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니 대단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기 마련인데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지은이 좀 철없어요. 외동딸이라 부족한 게 많죠.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장인어른께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준 오빠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장모님은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사이신 장모님은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셨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제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요? 없습니다. 친척은요? 없습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제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장모님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혹시 고아원 출신이신가요? 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준 오빠는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지은아, 넌 조용히 해. 어른들이 얘기하잖아. 장모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서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지은이는 외동딸이에요. 귀하게 자랐죠.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에요. 두 집안의 결합이에요. 서준 씨에겐 집안이 없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혼식에 신랑 측 하객이 몇 명이나 올까요? 명절에는 어디로 가죠? 애들 외가는 있어도 친가가 없다는 게. 어머니,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준 오빠는 지금 너무 상처받고 계세요. 지은아, 엄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저는 집안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되나요? 아니겠죠. 하지만 사랑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그날 이후 장모님은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설득하셨나 봅니다. 결국 상견례를 하기로 하셨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장모님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준 오빠, 지금 어디야? 밖이야. 오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너무 화나셨어. 미안해, 지은아. 미안하다는 말 말고 설명 좀 해줘.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약해. 지은아,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안 돼. 왜? 왜 안 돼? 부탁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나 오빠 믿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상황을 여쭤봐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복실로 들어가니 장인어른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깨어 계셨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서준이, 고맙네. 자네가 구해줬다며?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한테 들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장인어른,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가? 장모님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협심증이 있어.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그렇게 부탁한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아, 맞다. 상견례. 장인어른이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됐나? 잘 끝났나? 저는 오늘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 장모님의 분노, 그리고 제가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한 것. 장인어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하네, 서준 씨. 내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집사람한테 전화해야겠어. 설명을 해야지. 안 됩니다. 장인어른 상태를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래도
수술 끝나고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죠. 지금은 장인어른 건강이 먼저입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준 씨. 아닙니다. 아니야. 나를 구하기 위해 상견례를 망치고 집사람한테 오해받는 걸 감수하고 그게 쉬운 일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꼭 바로잡아 줄게. 우리 지은이는 자네가 책임져야 해. 그 말씀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제 전화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준 오빠,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가 반대하셔. 어젯밤 내내 싸웠어. 엄마는 오빠를 절대 사위로 인정 못한다고 하셔. 지은아, 오빠, 미안해. 나 오빠 편을 들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화나서 가슴을 쓰러뜨리시는 거야. 구급차까지 불렀어. 뭐, 장모님이? 응. 협심증 발작이 왔대.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저는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이틀만 시간을 줘. 뭐, 이틀 후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믿어줘. 오빠. 제발.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틀 기다릴게.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지. 더 이상 자네한테 피해를 줄 순 없어.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저는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장모님 모시고 아버님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응, 무슨 병원? 아빠. 설명은 나중에 할게. 부탁이야. 1시간 후 지은이가 장모님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저를 보자마자 장모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서준 씨, 이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탄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이도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다 나았어. 장인어른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장모님이 달려가 장인어른을 안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일단 앉아요. 설명할게.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모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틀 전 새벽 등산하다 절벽에서 떨어진 것, 서준이 나타나 구조해 준 것, 그리고 수술까지 한 것. 장모님과 지은이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준이가 상견례에 등산복을 입고 온 거였어요? 그래. 나를 구하고 병원까지 데려온 다음 바로 상견례장으로 간 거야.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지. 장모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심장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놀라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내 오해를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인 것도 참아줬다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장모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모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서준 씨, 장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당신 마음도 모르고.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집사람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구하라고 예의 없다고 욕했어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아라는 이유로 당신을 깔봤어요. 장모님은 계속 우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지은이 부탁해요.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은아. 장인어른이 휠체어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그날 저녁 우리는 병실에서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준 씨, 상견례를 다시 하죠. 네. 제대로 된 상견례. 이번엔 정장 입고 와요. 내가 최고급 한정식 예약할게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미. 안 돼요. 내 사위 첫인상을 등산복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인어른이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 우리는 다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빠, 멋있어. 너도 예뻐, 지은아. 레스토랑은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예약하신 곳이었습니다. 들어서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목발을 짚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게, 사위.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에요. 고개 숙이지 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준 씨,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했지. 이제 가족이 생겼어. 우리가 자네 가족이야.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서준 씨,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앞으로 우리 친자식처럼 대할게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장인어른이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서준 씨, 이게 뭡니까? 혼수 자금이야. 적지만 보태 쓰게.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사위한테 주는 건데. 너무 큰 돈입니다. 자네가 우리 집사람 목숨을 구한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그냥 받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제 하객석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오셨고 회사 동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당신 친구분들을 제 하객으로 앉히셨습니다. 자네 하객석이 비면 안 되지. 내 친구들이 자네 친구들이야.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은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에서 장인어른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 사위가 결혼합니다. 사위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최고의 남자를 만났다고. 서준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행복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오빠 만나서 진짜 행복해. 지은아. 응. 고마워.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줬어.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정말?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저는 지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조심해, 오빠. 나 임신부라고. 우리는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는 고아가 아니구나. 아빠가 있는 아이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손주라니, 우리 손주. 장모님은 즉시 육아용품을 사기 시작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육아책을 선물하셨습니다. 아빠가 되는 거야, 서준 씨.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좋은 아빠 될 거야. 자네는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10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사랑해. 지은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아빠 만났네. 좋은 엄마도 만났어.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왜 2명이야? 친구들은 4명인데.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빠 부모님은 안 계셔. 왜? 아빠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어.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고아원이 뭐야? 부모 없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야. 아들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아빠 외로웠겠네. 응, 외로웠어. 그럼 내가 아빠 친구 해줄게.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아들. 아빠, 나는 아빠 있어서 행복해. 아빠도 아들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들 오빠 닮은 것 같아. 어디가? 마음씨. 따뜻한 마음. 내가 키워서 그래. 아니, 오빠 유전자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 응. 고아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오빠 덕분이야. 너 덕분이지. 내가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줬잖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상견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저를 본 장모님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오해받으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 모든 게 힘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장인어른을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십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십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손주를 봐주시러 자주 오십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제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은이, 제 아내이자 제 가족이자 제 전부입니다. 지은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외로운 고아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은이 덕분에 저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사위가 됐습니다. 제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아빠는 고아였지만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라고. 너는 사랑받으며 태어났고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그리고 아빠가 평생 널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가족이 없어도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집안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당신 자체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당신의 진심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집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진심을 봐주세요.
제 장모님처럼 용기 내어 편견을 버리시면 더 넓은 세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제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가족과 함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